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령이니까 바로 두만강을 통해서 중국으로 탈북할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중국이 정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만강만 넘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두만강만 잘 지키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막 당시에 탈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 뭐 수영을 좀 웬만큼 하거든요.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삶이 거의 뭐 바닷가 인생이었으니까. 근데 두만강은 좀 다르더라고요. 물살이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몸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이게 무슨 수영해서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물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확 휩쓸려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저 혼자도 아니고 여동생 데리고 넘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데리고 시도를 했는데 막 사람이 그냥 막 확 밀려 나가니까 그래서 군인한테 막 잡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물이 다 젖은 상태에서 수어강에서 또 내려가다가 겨우 기어 나와 가지고 여동생 데리고 육지로 딱 나왔는데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이 바로 이제 물에 들어갔으니까 얘 입수했다고 물에 들어갔었다고 막 하더니 막 바로 막 저를 끌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너 탈북하려고 그랬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살려고 탈북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세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회령에서 이 세천 가는 데도 이 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거든요. 세천을 가는 길인데 잠깐 앉아서 두만변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여동생이랑. 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중국인이 갑자기 수영해서 넘어왔다. 넘어와 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니 그거 받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동생을 끌고 가려고 해서 내가 따라 들어가 가지고 막 여동생을 막 구하느라고 겨우 내가 지금 구해내 왔다. 처음에는 막 안 믿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뭐 리얼하게 막 설명을 하고 예 살려니까 막 그냥 또 그런 연기가 막 이렇게 여동생 막 울고 막 맞다고 그렇게 하고 했더니 군인이 막 지나가는 차를 잡아 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도 두만강에 진짜 겨우겨우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또 시도를 몇 번 했는데 뭐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왜냐면 그렇게 도항을 시도하다가 죽은 사람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봄철 되면은 두만강이 얼음이 이렇게 녹잖아요. 녹으면은 두만강변에 시체들이 떠내려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나도 저렇게 시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익사가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결국은 98년도에 혼자 탈북을 하게 됐죠. 연변에서 제가 5년 정도는 중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주로 이렇게 제 또래 아이들 이렇게 모아서 공부도 시키고 하는 곳에서 한 5 년을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로 남한 학생도 많이 대학생들이라든지 저희 또래 10대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교회에서 단기 선교 오시는 분. 그래서 탐방 오듯이 이렇게 오면 저희 집에 방문을 하는 거죠. 만나서 같이 대화도 좀 하고 그러면서 또 길게 오시는 분들은 한 일 주일씩 저희랑 살기도 했었어요. 대학 뭐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이민 2 세 뭐 이런 뭐 미국이나 이런 2 세들도 와서 저희 영어도 가르치고 그냥 5 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남한에 대한 것도 많이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 거부감이 있고 남조선 사람들 서로 경계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엄청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경직돼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 시간이 진짜 좀 금방 진짜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지나면 그게 금방 해소가 되더라고요. 금방 가까워지고 왜냐면 관심사가 같아서. 네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10대 초반, 중반 이렇게 가니까 이제 주로 남한 음악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막 남한 노래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음악 프로그램 3-4 음악 프로그램을 그 시간대만 되면은 이제 TV를 틀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녹음하는 거 항상 빈 테이프 사 가지고 그 시간대에 TV 앞에 놓고 녹음해 가지고 항상 막 돌려서 듣고 그러면서 뭐 이정현, 뭐 최정환, 코요테, 뭐 조성모 막 이게 한창 그때 시기에 한류 문화를 막 접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공감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방 친해지고 남한 친구들이랑도 금방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많이 남한 사회 뭐 사회라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해도가 좀 어느 정도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도 남한에 갈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냥 북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이 생겨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나니까 '아 내가 북한에 가야겠다.' 그 생각이 막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려고 제가 2002 년도에 돈을 좀 챙기고 옷이랑 뭐 이렇게 들고 북한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두만강까지 갔는데 그해 눈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 두만강변에 중국에서 그 두만강변에서 북한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강변까지 가는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북한으로 나갔으면 지금 이 자리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 고향 사람들을 위한 '내가 다시 나가서 죽어도 난 나가야겠다.' 이런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막 '순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 친구들 만나고 뭐 한인 2 세들 만나고 해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한 5 년쯤 거의 됐을 때 2003 년도에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2002 년도가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을 제가 중국에서 TV로 봤거든요. 정말 막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그런 환호와 희열과 막 엄청난 그런 벅찬 감동과 막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약간 한민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남한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남한에 대한 동경이 계속 쪼끔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한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점점 '남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어느 날 뉴스를 저희는 이제 계속 남한 TV를 계속 다 봤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대사관 막 이런 데를 막 열 몇 명이 뭐 담벼락을 막 넘어 가지고 막 뛰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중국 내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같이 있던 친구가 뉴스를 보다가 자기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뭐 부모 따라가서 거기 이제 넘어서 성공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의 친구라는 거예요, 동네 친구. 이 친구가 마음에 얼마나 동요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남조선에 성공해서 갔다 그러니까 더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면서 슬슬 이제 '남조선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커지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남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그렇게 그 공부를 계속 그쪽에서 뭐 중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는데 특히 이제 뭐 남한의 경제, 남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부터도 아마 남한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런 마음들이 커졌는데 오늘 같이 있던 친구 한 명이 자고 일어났는데 도망갔더라고요. 저는 거기 철저하게 이렇게 그 단체 생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감시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런 체계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한 친구가 사라졌어요. 편지를 써 놓고 자기는 "한국에 가고 싶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저는 북경으로 갑니다." 이렇게 써 놓고 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3 개월, 4 개월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로부터. 거기 저희 보호하고 있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 갔다는 거예요. 4 개월 한 3-4 개월 만에. 그때 그 친구랑 전화를 바꿔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말이 "너 거기 너 핸드폰이 네 핸드폰이냐? 진짜 너 핸드폰 쓸 수 있냐?" 이게 자기 핸드폰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 드라마 막 그 그대 그리고 나 이런 드라마에서 막 그 차인표가 들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막 너무 막 멋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갔는데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전화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막. 그때 이미 '나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3 년도에
탈북을 결심하고 남한에 가기 위해서 라오스, 중국의 곤명이라고 하는 그 남방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라오스를 가로질러서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을 가는 그런 일정을 그런 이제 루트를 잡고 출발을 해서 저 뭐 한 13명 정도 시도를 했죠.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 다 같이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10대 그렇게 출발을 해서 라오스까지 갔는데 10명 전부 다 3명 빼고는 다 라오스에서 붙잡혀 가지고 결국은 중국으로 송환이 되고 중국에서 다시 단동을 거쳐서 신의주로 북송이 돼서 2003년도에 북한으로 북송이 되게